안녕하세요. 제3장 하수처리 이론 강의를 맡은 달사천 사업소 박민훈입니다. 강의 순서는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에서부터 환경용어 해설까지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란 미생물이 산소를 활용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며 처리 원리는 하수 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흡착, 산화, 동화 과정을 거쳐 활성 슬러지의 응집 침전에 의해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원리입니다. 처리 방법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호기성 분해, 산소 없이 분해하는 현기성 분해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및 처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소 유무에 따른 처리 방법의 종류는 크게 산소 공급 유무에 따른 방법과 미생물 증식 형태에 따른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1번 산소 공급 유무에 따른 방법 중 하수 처리장에 적용하고 있는 호기성 처리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시험 치실 때 도움될 듯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고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수처리 공정 관리입니다. 수처리 공정에는 전처리 시설, 유입펌프, 1차 침전지, 생물 반응조, 2차 침전지, 총인 처리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강 강의 내용은 2차 침전지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2.1 전처리 시설입니다. 전처리 시설에는 보통 스크린 및 침사지로 구분되고 역할은 후단 설비의 배관만큼이나 기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큰 부유물질부터 작은 이물질까지 제거하는 시설로 유입하수 내 협자물 발생 빈도 및 그 양에 따라 가동시간 및 운정주기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후단 설비가 무리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 유입펌프 시설입니다. 유입펌프 시설은 전처리된 하수를 24시간 동안 최대한 균등하게 다음 공정인 최초 침전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입펌프의 가동 대수 변화를 최소화하여 24시간 유입부하 변동이 크지 않도록 운영상 경험치를 최대한 활용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3 침전지입니다. 침전지는 중력식 침전 방식으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로 나뉘고 1차 침전지는 전처리 시설에서 제거되지 아니한 친광성 고형물, 즉 더 미세한 부유물질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처리 시간을 거쳐 고액 분리하는 시설로 슬러지 계면층을 일정 주기로 확인하여 생물 반응조 유입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게 슬러지 인발량 조정 및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차 침전지는 생물 반응조 후단 설비로 생물 반응조의 활성 슬러지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치료 시간을 거쳐 고액 분리하는 시설이며 이 시설은 수처리 최종 단계에 가깝다 보니 수직기 고장으로 인한 슬러지 부상 등 그로 인한 수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기적인 계면 관리 및 슬러지 인발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하는 시설입니다. 여기도 이런 시설이 있다 정도만 들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는 중요한 시설들임을 알고 계셔야 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2.4 생물 반응조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의 기본은 생물학적 처리로 여기 나오는 생물 반응조 제어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각각의 정의의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생물 반응조 제어인자에는 첫 번째로 FMB라고 BOD 슬러지 부하라고 말하며 F는 먹이를 뜻하고 M은 미생물로 미생물과 유기물의 양을 나타낸 수치로 양분 공급과 포기 전의 미생물 양 사이에 적정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미생물의 양에 비해 유기물의 양이 많으면 처리 효율이 저하가 되고 반대로 미생물 양이 많아지면 또한 조건 불균등으로 수질이 약화될 수 있어 안정적인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서는 그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SV30이라고 슬러지 볼륨이라고도 합니다. 활성 슬러지 1리터를 30분 동안 침전한 후 슬러지의 부피를 보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슬러지의 침전 정도, 상등수 상태 등으로 처리장의 이상 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V30 측정 자료를 통해 SVI라는 슬러지 용량 지표로 환산할 수 있으며 SVI 값이 50에서 151대, 침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하나 50 이하 또는 200 이상일 때 가폭이나 슬러지 부상 등 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슬러지 인발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중 시험 문제 내기에는 SVI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SV30과 연관성도 있고 이걸 활용해서 SVI 지표도 도출할 수 있으니 계산하는 공식 정도는 기억하셔도 될 듯하며 SVI가 얼마일 때 침전성이 좋은지 얼마 이상이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슬러지 밀도 지표는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H입니다. 이는 수중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생물 반응조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질산화 및 탈질 과정을 거치면서 6.8에서 7.4 정도로 운전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이상 증상을 의심하셔야 하며 다른 제어인자를 확인 후 운전 조건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상 생물 반응조 제어인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 안에서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미생물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결국 미생물의 유무, 그 활성도에 따른 제거능으로 미생물은 하수처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구분은 하수처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를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활성 슬러지 처리의 지표 미생물들이 다량 중복적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어떤 미생물이 우점하느냐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나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어 처리장 운영 시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3번 활성 슬러지 처리를 위한 지표 미생물이라고 이들 중엔 환경이 양호할 때 출현하는 미생물도 있으며 143페이지 환경이 나쁠 때 출현하는 미생물 등 처리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미생물들도 다양하여 다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싶지만 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시고 책과 비교하면서 익혀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참고용으로 빼겠습니다. 하수처리 미생물에 대해서는 생물명, 그림, 운전 상태 등 책자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현장에서 일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5 생물 반응조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물학적 처리 영양인자 및 미생물 출현에 따라 이상 증상을 의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중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슬러지 팽화, 슬러지 벌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포기조 내의 영양분 등의 불균형으로 실모양의 사상균이 과도하게 번식하거나 미생물이 분산 성장 상태에서 최종 침전지에서 미생물이 쉽게 침전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발생 원인으로는 유입 농도 증가에 따른 충격부와 용존 산소 부족, 영양물질 불균형, 낮은 pH, 낮은 SRT 등이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살균제 등을 주입하여 이상 미생물을 소멸하는 방법, MLSS 농도를 증가시켜 FMB를 낮추는 방법, 무기응집제나 규조토 등을 주입하여 강제 침전성을 높여주는 방법,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기존 슬러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슬러지를 식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슬러지 팽화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플록 해체 현상. 활성 슬러지 플록이 침전조에서 미세하게 분산되면서 잘 침전하지 않고 상등수와 함께 유실되는 현상으로 슬러지 벌킹과도 비슷해 보이나 미생물 검경을 해보면 구분이 가능하며 이때 원인은 가폭이거나 현기성 상태 등 다양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슬러지 부상. 슬러지 부상은 최종 침전지에서 탈질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 발생하는 질소가스가 침전된 슬러지를 덩어리째 부상시키는 현상으로 유기물 처리 또는 슬러지 제거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핀 플록 형성은 1mm보다 훨씬 작은 플록이 현탁 상태로 분산하면서 잘 침강하지 않는 상태로 SRT가 너무 길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플록 해체 현상 등과 같이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슷해 보이나 서로 다른 요소로 발생할 수 있어 현장 확인 등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를 하셔야 하며 여기 파트 안에서는 이름과 정의 정도는 기억하시고 이건 뭐다 정도만 아시면 시험 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슬러지 처리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슬러지 처리는 농축, 안정, 계량, 탈수, 처분 5단계로 나뉘며
유입 하순의 슬러지는 수분 함량이 높으므로 그대로 처리하기에는 부피가 커 1차 농축 과정을 거쳐 부피를 감소시켜주고 소화 과정을 거쳐 유기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2차 탈수 과정을 거쳐 수분을 최소화한 후 매립 및 재활용하여 최종 처분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의 경우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중력식 및 기계식 농축하여 현기성 소화 방식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염화 제이처를 투입하여 계량한 후 필터 탈수를 하고 최종 건조해서 화석연료로 재활용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 5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2 슬러지 구성은 읽어보시면 되고 3.3 슬러지 처리의 목표는 4개로 객관식으로 좋게 4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슬러지 처리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요약한 거니 오지선다, 사지선다 출제하기 쉽겠습니다. 요거는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3.4 현기성 소화 이론입니다. 슬러지 처리 공정 중 안정화 단계인 현기성 소화에 대한 세분 내용이다 보니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사내 시험에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내지 않을 생각이라 처리 원리에서부터 영양인자까지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 3.6 소화조 관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3.4 내용 중에 빨간색이라고 주라는 표시는 했지만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빠르게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 농축조 관리입니다. 농축조 관리는 1차 침전지 및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중력식 침전 방식 또는 기계식 농축에 의해 고액 분리하는 시설로 운영상 문제점 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6 소화조 관리 부분은 현기성 소화 이론을 생략했기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화조란 농축된 슬러지가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유기물을 분해함과 동시에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로 소화 일수 및 유기물 농도에 따라 슬러지 투입량을 결정하며 저온, 중온, 고온 소화 방식에 따른 체적 소화 온도를 유지하여 슬러지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가스는 포집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소화가스는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순찰 또는 주위를 지나가실 경우 항상 하기의 접근을 엄격히 금하여야 합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하며 저희 공단의 경우 현기성 소화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 소화 방식으로 적정 온도 35도, 소화일수 30일 내외로 슬러지의 처리 시간이 길어 이상 증상 감지가 다소 늦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유입 슬러지의 pH, 유기물 농도, 슬러지 투입량, 소화 슬러지의 pH, 유기산, 알칼리도 정도는 확인하셔야 하며 소화가스 발생량의 감소는 소화조 제어 인자 중 부족하거나 강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니 원인 파악 후 반드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상 상태의 대책은 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 슬러지 탈수입니다. 슬러지 탈수는 일반적 처리 과정 중 최종 처분 전 단계로 슬러지 내의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슬러지 발생량 감소와 건조나 소각 등의 최종 처리 공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과정으로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3.4 소화조 영양인자 부분은 시험 출제에서는 빼고 여기 슬러지 탈수에서 하나 출제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슬러지 탈수 목적 및 효과는 기억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시험에 될 수 있으면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4번 연계처리 시설은 하수처리 시설 및 처리구역 내 일정 오염물을 가진 시설로부터 하수처리 시설로 전처리 또는 일정 배출 기준을 정한 후 기준 이내의 오염원에 대하여 하수처리 시설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연계처리 시설은 설계 시 유입 부하량의 10% 범위 내까지 전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연계처리 시설의 종류로는 분뇨처리 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완충 저류 시설 등으로 분류가 되며 연계처리 시설 내용은 시설의 정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2 분뇨처리 시설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이나 개별 정화조의 폐액을 수거하여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작물 처리기 및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협작물 등을 최대한 제거한 후 상등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연계 처리하는 시설이며 4.3 침출수 처리 시설의 경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2차 처리 과정을 거쳐 오염원을 최대한 제거한 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설이며 침출수의 경우 폐기물에 의해 질소산화물 등 고농도 오염물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으로 직방류될 경우 부영양하, 악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종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한 시설입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 환경자원사업소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상리사업소 침출수 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 및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최종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4 완충저류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 또는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직방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사고 유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평시에는 초기유수 등 오염원이 높은 물을 일정 기간 조류시켜 유해 여부를 확인 후 방류 또는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만든 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도 출제를 하려고 빨간색 줄을 표시는 했는데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를 않아서 시험에는 따로 출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연계처리 시설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시설들이 있고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현장에 오셔서 일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5번 수질 분석 파트입니다. 수질 분석은 하수처리장 수질 관리를 위해 필요 항목의 분석 방법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 항목은 BOD, TOC, SS,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총 7가지 중에 6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아놨으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개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책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또한 현장에 오셨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번 악취 분석입니다. 6번 악취 분석에서는 복합악취 시험 분석 방법 중 주시험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간단한 분석 방법, 적용 대상, 법정 기준 정도는 기억하시면 이번 시험에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시험 방법은 공기희석 간능법이며 분석 방법은 판정원을 선정하고 치료 냄새가 없는 공기로 희석시켜 냄새 감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의 희석 배수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의 경우 배출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에 적용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은 공업지역은 배출구에서 1000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20 이하이며 기타 지역은 500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15 이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희 공단의 경우 처리장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위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시험 치는데 도움될 듯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용어 해설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 필요한 내용이니 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 한번 훑어보시면 환경기초시설에서 일을 하실 때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이번 강의를 마치며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 다소 책자의 내용이나 강의가 부실한 점 양해를 구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